사연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대 남성입니다. 예전엔 작은 소기업에서 일을 했었고요. 하지만 소기업 다니기 전엔 나름 돈도 꽤 많이 만지던 사업가였었죠.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인생입니다. 저는 30대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운이 좋아서 돈도 제법 많이 모았었습니다. 일 끝나면 매일 현금 따발 들고 펑펑 쓰며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철없던 시절이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땐 돈이 많으니까 주변에 친구도 여자도 많았죠. 아주 흥청망청 놀 때 갑자기 동생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동생이 회사를 간두고 이직하려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공중에 붕 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회사에 들어오라며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죠.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동생이 너무 일을 잘해서 금방 배워 나가더군요. 그러고 보면 동생은 저랑 성향이 반대였어요. 저는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고 동생은 조사하고 정리한 후에 도전하는 성격이었죠. 특히 여자를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동생이 제 밑에서 일할 때 여자를 만났거든요. 바로 우리 회사 여직원이었어요. 두 사람은 거의 10살 차이가 나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동생은 유심히 여직원을 관찰하고 좋아하는 성향까지 분석해서 단박에 사귀고 결혼까지 하는 겁니다. 버릇없이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을 한 거죠. 그래도 그건 동생 능력이니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탐날 정도로 능력 있는 여직원이랑 결혼해서 동생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하지만 여직원, 아니 재수씨가 문제였어요.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자라서 성격 밝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재수씨가 되고 보니 가정사가 좀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빠는 새아빠인데 그 양반이 재수씨를 많이 때렸었나 봐요. 무슨 땅 문제도 얽혀 있어서 고소한 애 만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집안이 복잡한 데 됐습니다. 그래도 재수씨는 내색 안 하고 늘 밝은 얼굴이어서 더 짠하더라고요. 어쨌든 둘이 사귀고 있는 동안 동생은 자기 사업하겠다며 재수씨를 데리고 나가서 회사를 차렸고 저는 저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이상하리만큼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이래저래 사고만 터지고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점을 봤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불이 눈앞에 있으니 그 불을 함께 꺼줄 물의 여자가 필요해. 근데 그 물이 나중에 말라. 마르기 전에 잘 채워줘. 이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자를 만나라, 장가를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죠. 운명이란 게 있긴 있나 봅니다. 그때 자금 도움을 받으려고 선배님을 만났다가 우연히 합석한 여성과 눈이 맞게 됐고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까지 하게 됐죠. 사실 제가 한눈에 반했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점점 사업이 다시 잘 풀리고 안 될 것 같던 일들도 척척 이루어지는 겁니다. 점쟁이 말이 딱 맞는 거죠. 아내가 불을 꺼주는 물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고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죠.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더니 그럼 내가 물 같은 여자네. 어때? 물맛 좀 볼래? 이런 농담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쟁이의 마지막 말, 물이 나중에 말라 라는 말이 자꾸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래도 그냥 점쟁이가 흔히 하는 말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가족 모임 때 다 모였는데 부모님이 자꾸 우리에게 언제 손주 보여줄 거냐고 한마디씩 하더군요. 부모님이라며 흔히 하는 잔소리 같지 않은 잔소리인지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는데 동생이 자꾸 뭔가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보이더군요. 그래서 나한테 할 말 있냐고 했더니 동생은 결심했는지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내가 임신하기가 힘들다고 하네.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흠칫 놀랐습니다. 동생이 남성으로서 문제가 있다는데 안 놀랄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침착한 척하고 동생을 위로해줬죠.
그나마 저에게 이야기하고 마음이 많이 풀렸는지 동생이 하는 말이 형이라도 빨리 손주를 보여드려. 그 말을 듣는 순간 항상 어리게 봤던 동생이 이젠 저보단 어른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쯤 동생은 중국 쪽하고 무역 쪽 일을 시작해서 거래했던 아이템이 대박을 치며 승승장구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집안에서 동생 목소리가 커지게 되더군요. 그때쯤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고 15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게 변했죠. 저희 어머니는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제 사업도 많이 기울어서 저는 초반보다 회사 규모를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랑 많은 다툼도 있었고요. 아이도 사춘기라서 반항만 해대니 허탈하더라고요. 늘 술에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 방탕했던 시절로 돌아가 버린 거죠. 매일 술 마시고 여성 나오는 가게에 들리다 보니 자연히 아내랑은 더 갈등이 많아졌죠. 반대로 동생 사업은 더 커져서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오히려 자포자기하게 되더군요. 그냥 회사 싹 다 부도 처리하고 남은 돈으로 낚시 다니고 가끔 여자들 만나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 생각은 좀 달랐나 봅니다. 저에게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냥 제가 거절을 했죠. 솔직히 동생한테 짐이 되기 싫었고 저도 사업이란 자체에 염증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동생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형, 혹시 다음 달에 시간 돼? 그 어릴 적에 아버지랑 자주 갔던 계곡 있잖아. 거기서 아버지 모시고 형제끼리 뭉쳐보자고. 솔직히 솔깃했지만 괜히 또 같이 가봤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잔소리할 게 뻔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은 알았다면서 그냥 자기 가족이 아버지 모시고 놀러 갔다 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평생의 한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날 동생이 계곡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더군요. 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망연자실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보니 재수 씨는 대역죄인 마냥 펑펑 눈물을 쏟으며 미안해하더군요. 아버지는 잘난 아들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으니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수 씨가 어떻게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동생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마음에 증거를 찾는답시고 여기저기 사람 만나고 다니느라 회사고 가정이고 전혀 신경도 못 썼죠. 당연히 운영하던 회사는 더욱더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이럴 때 가족이 힘을 줘야 하는데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친정으로 짐 싸서 나가버렸어요. 밑바닥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저한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군요. 아버지 병원에 계시지. 믿었던 아내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가버렸지. 회사는 더 쪼그라들었지. 동생은 죽었지.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또 있을까 괴롭더군요. 그 사이 아내는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순간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쩌면 아내와 인연은 여기서 끝이라고 직감은 했으니까요. 이미 점쟁이가 했던 말 물이 말라버린 게 이 뜻인가 싶더라고요. 위자료 줄 돈도 없어서 위자료 없는 조건으로 양육권 포기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 찾으며 당장이라도 간 쓸게 빼줄 것 같던 사람들이 부도 났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전화 연결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어렵게 연락 닿는 사람도 혹시나 저에게 빼먹을 게 있으려나 란 기대로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재수 씨에게 연락을 해보니 연락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동생 사망 후에 장례 치르고 아버지 돌보랴, 제 사업장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랴 정신이 없어서 동생 사업은 전혀 신경도 못 썼는데 아무리 큰 기업은 아니라 해도 나름 내실 있는 기업인데 그 짧은 사이에 회사가 다른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서 버린 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동생은 사망했고 재수 씨는 연락도 안 되니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 일단 아버지 건강과 제 신용 문제를 회복하는 일에 전념했죠. 참 말이 쉽지 그 시간이 8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셨지만 실어증이 생기셔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계세요. 저는 회사 깔끔하게 처리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회사의 책임자로 취직해 당장은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게 됐습니다. 나이 50이 훌쩍 넘어서 병든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조금은 외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일을 한 번에 겪고 나니까 웬만한 일에도 그냥 허허허 웃고 넘기게 되는 삶의 여유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생 사업장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동생이 사업을 다 접었던 상태였더군요. 그러고 보니 중간중간에 동생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동생은 자기가 벌여놓은 중국 쪽 사업을 접고 저랑 함께 무언가를 할 구상 중이었나 봅니다. 그땐 제가 거절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동생은 혼자서 일을 벌이기엔 걱정이 되니까 일단 밥을 다 해먹고 남은 밥은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 벌어둔 돈이 꽤 될 텐데 재수 씨가 잠적을 해버렸으니 도통 돈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재수 씨를 우연히 만나기라도 하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재수 씨가 웬 아주머니 그리고 아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잘 만났다 싶어서 재수 씨를 붙잡았죠. 재수 씨는 처음에 저를 몰라보더군요. 제가 뻔뻔하다며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악다구니를 쓰니까 재수 씨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 사돈 저 모르시겠어요? 이러는 겁니다. 누군가 싶어서 보니 재수 씨 어머니셨습니다. 말 그대로 안싸돈인 거죠. 근데 재수 씨 표정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마치 저를 보는 눈빛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억지로 아는 척하는 느낌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돈에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따졌죠. 소식이 끊겨서 어디서 힘들게 살 거라고 상상했던 재수 씨가 멀쩡히 살아서 그것도 웬 아이까지 데리고 있으니 당혹스럽더군요. 그런데 사돈이 하는 말이 그동안 재수 씨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재수 씨가 아주버님 이제 기억이 나요.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좀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군요. 재수 씨는 동생의 발인을 마치고 며칠간 집에서 밥도 안 먹고 며칠간 울기만 했는데 나중에 남편 따라간다고 동생이 빠진 계곡물에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그때부터 기억을 다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 씨는 조금씩 기억을 찾아가는 도중에 그 사이에 출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더군요. 말 그대로 죽은 동생 이름 팔아먹으면서 앵벌이라도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수 씨에게 언성을 좀 높였죠. 재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엄청 뻔뻔하구만.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동생 예전에 나한테 다 이야기했어. 자기는 건강상 임신을 시킬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재수 씨랑 사돈이 오열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날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날 사고가 있던 전날 밤에 동생과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게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었다는 겁니다. 물론 재수 씨도 임신 사실을 모르는 채 지내다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배가 불러오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눈치챈 재수 씨네 식구들이 출산 후에 친자까지 확인해 보니 동생의 아이가 99.9%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선뜻 망설여졌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집으로 가자는 말에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따라갔습니다. 꽤 이름 있는 아파트에서 살더군요. 집에 들어가 보니 의리의리하게 잘 사는 겁니다. 어이가 없고 배신감도 느껴지더군요. 혹시 내 동생 사망보험금으로 팔자 고친 거 아닌가 열도 받았습니다. 근데 방에 들어간 재수 씨가 나오면서 저한테 뭔가 하나를 건네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통장이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려 10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수 씨가 하는 말이 이 돈은 아주버님이 가지세요. 어차피 회사 정리하고 남은 돈이고 원래 남편이 아주버님하고 사업하려고 모은 돈이기도 해요. 이제 본래 주인을 찾았네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생긴 큰돈에 저도 어쩔 줄은 몰라 하니까 재수 씨는 그걸로 다시 사업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좋은 곳에 쓰라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재수 씨가 그냥 쓰셔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정말 이 큰돈을 저한테 주셔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재수 씨는 아주버님이 저를 회사에 뽑아주셨고 결혼도 하게 해주셨고 잘해주셨는데 저는 미련 없어요. 어차피 남편이 살아있을 때 형님한테 드릴 돈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것 뿐이니까요. 좋은 곳에 잘 쓰시길 바래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재수 씨를 붙잡고 통곡을 하고 말았네요. 저 같으면 절대로 이런 결정은 못 내릴 텐데 재수 씨는 정말 넓은 마음으로 이 돈을 저에게 준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나도 모르게 울었네요. 그 후 재수 씨는 지워진 기억들을 조금씩 되찾는 훈련 중입니다. 치료도 받고 있고 잊어버린 기억들도 설명을 들어가며 찾고 있고요. 가끔 되찾은 기억을 도로 까먹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죽은 동생, 남편에 대한 기억들은 많이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둘은 정말 사랑했었던 거죠. 그리고 재수 씨가 준 10억 원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요. 몇 가지 소규모 창업 아이템이 있어서 도전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새로운 시작이라 미래를 확답할 순 없지만 그래도 동생이 남겨준 이 돈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준 것만으로도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정신 차리고 제2의 인생을 아버지 모시고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